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가 열리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첫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LA에서 전 세계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축제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가 펼쳐집니다. 177개국 7천여 명 선수단이 25개 종목에 출전하는 대회에 한국 대표 선수단은 131명 선수가 육상과 배구, 수영 등 11개 종목에 참가해 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기종 선수단장을 필두로 한 선수단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출정식을 갖고 도전과 정정당당한 경쟁을 다짐하며 꿈의 무대를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기량을 힘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이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제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도전의 의미를 담은 스페셜 올림픽의 의미가 강조돼 관심이 촉구되기도 했습니다. 일정 순위에 올라간 선수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처럼 스페셜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도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를 통해 꿈을 꾸고 도전에 나서는 스페셜 올림픽 한국 대표팀 선수들. 선수단은 오는 21일 LA로 출발해 현지 적응을 시작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인천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무시한 채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인천 석바위 사거리 앞. 이곳은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고 승강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지하도로만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사거리로부터 최대 460m 떨어진 횡단보도로 우회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석바위 사거리 앞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 환경 정비 등의 개선을 권고했지만 인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권고 이행을 미뤄왔습니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지하상가연합회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지하상가 영세 상인의 생존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돌하지 않는 해결 방안인 엘리베이터 설치에 합의했고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습니다. 지하상가 상인연합회 분들과 함께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 대안의 하나로서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이들은 석바위 사거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작으로 지하상가와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인천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요구사항 등을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을 규탄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에 빠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얼마 전 교통 이동약자의 시외 이동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활용한 판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1심 재판부가 재정 지원 등을 적극적 조치로 명하는 것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 조치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과 차별 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4인실 2개실과 1인실 1개실, 임종실, 가족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오는 2018년 완공될 부속병원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24개 병상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방문 복지 전담팀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복지 서비스와 주민 참여를 대폭 강화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합니다. 구가 월계 이동과 하계 일동 주민센터에 시범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방문복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통장과 사회복지사, 통합관리사 등 전문인들이 연계해 적극적 복지를 완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복지 생태계와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복지 TF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의 신청 후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네 주무관을 통한 복지 플래너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 원스톱으로 복합적인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숨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상담 전문관도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마을 사업 전문가를 육성해 각 동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 계획과 사업, 주민 만남의 장을 조성해 민간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합니다. 구는 향후 3년 내에 노원구 전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확대 실시해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 이웃을 함께 돌보는 마을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상남도의 영농조합과 농업회사가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오나경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돈박과 가산 영농조합법인이 주최한 소외계층을 위한 연꽃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연꽃 음악회는 연꽃길 따라 20리 페스티벌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독거노인을 모시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문화의 한 장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이번 음악회는 연꽃길 따라 20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밀양 연극촌 숲속극장 야외음악당에서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 관광객 등 200여 명이 가득 찬 가운데 풍물패 공연 및 여러 가수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와도 날씨 더운보다 시원하게 좋으니 근데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회가 진행되면서 공연 내내 관객들의 박수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무더운 여름도 있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한 유명 저가항공사가 승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항공권 예매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반 보호자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승객의 안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타당하진 않아 보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제주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국내 유명 저가항공사인 B사에 비행기 항공권을 예매하던 중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예매 자체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항공사는 1급에서 3급 장애가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동승을 해야 한다는 입장. 이대로라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혼자서는 저가항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에서 3급인 경우는 동반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약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탈 사례도 많고 해가지고. 또 항공기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대형 항공사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제 대형 항공사는 도우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애 급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대형항공사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본사도 알고 있을까요? 기사 본사 예매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혼자서 탑승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동반 보호자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호자와 함께 탑승을 요청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 저희 제주 지점 쪽에서 그렇게 안내를 받으셨다면 저희 예약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다 저렴한 저가항공사가 아닌 대형 항공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사와 같은 저가항공사는 영업 이득을 취해야 하는 구조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일은 권리를 무시한 차별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애인이 탑승을 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그 불편을 장애인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방관돼서는 안 될 문제고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개정 작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저가항공사의 장애인의 이동 편의 문제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지난 2일에는 항공기 선박 이용 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직권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기존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던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올해 2학기부터는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대는 장학금 수혜 인원을 현재 580명에서 7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애니메이션 로봇 트레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DVD로 제작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상 자료로 제작된 로봇 트레인은 오는 12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 등 200여 곳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강원도 양양에 장애인 무료 해병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서울 거주 장애인과 가족, 단체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곰돌이 봉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에 협회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포항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 행정 인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행정 인턴 97명은 포항시청과 구청, 사업소 등에 배치돼 6주간 근무하게 됩니다. 시는 행정 인턴들이 현장 체험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모니터링과 시정 아이디어 발굴 등 향후 조직 진단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작년 복지TV 개건 뉴스 해설을 맡으면서 처음 해설한 분야가 장애인에 대한 국가재난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재난대책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재난 상황에 장애인들은 지금도 엄청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문제는 대중교통, 공공기관, 학교, 시설, 가정, 각종 자연재해 등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집안의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교통신호의 미비로 전동 휠체어를 타던 뇌성마비 장애인이 사고로 사망한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경우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자동차가 원인 모를 화재가 나서 당황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 위기 상황을 맞은 장애인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를 보면 보건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없어 확진자 중 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지 확진 판정이 되면 격리 생활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로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 매뉴얼과 대피 훈련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관련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재난 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장애인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리는 방송의 역할이 필요한데 장애인 및
사회복지 전문 방송이 재난 시 재난 프로그램의 전달 중심 매체가 되어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재난 대책이 여전히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남자는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피아노 연주. 캐나다에선 누구나 칠 수 있는 피아노를 거리에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항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사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항공사의 차별 행위가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